지금 최근에 여러분들 혹시 차 주문해 본 분들 있습니까? 뭐 저도 요즘에 이제 차를 뭐 살까 말까 막 고민하고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차 구매에 대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반도체 대란이라는 얘기를 좀 듣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뭐냐면 지금 차량들이 워낙에 이제 전자화가 많이 돼서 반도체들이 많이 들어가고, 특히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는 반도체들이 정말 많이 들어가는데, 이 반도체가 품귀 현상이라고 해서 차가 아예 그냥 수급 자체가 안 됩니다. 제작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뭐 아이오닉 5 이게 최근에 현대차에서 새로 나온 전기차죠. 이거는 뭐 지금 옵션을 뭐 강제로 빼가지고 옵션 빼고 판다 뭐 이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반도체가 부족함으로 인해서 막 여러 가지 문제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게 지금 건설 현장에서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건설 현장에서 가장 뭐 중요한 자재라고 하면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철근, 철근하고 콘크리트, 시멘트죠. 이 시멘트와 철근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철근이 난립니다. 지금 최근에 한 3개월 정도 안쪽으로 철근 가격이 톤당 한 70만 원 정도였는데 지금 100만 원을 거의 왔다 갔다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단기간 3개월도 안 되는 기간에 거의 40% 가까이 올라버린 거죠. 70에서 100만 원으로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지금 철근이 어떻게 되겠어요? 부족하겠죠. 가격이 이렇게 급등하는데 더 올라가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서 철근을 안 풀겠죠. 물량이 급감하는 겁니다. 물론 다른 데서 수요도 많이 늘어나고 전체적으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좀 경제가 돌아가려고 시동을 좀 거는 느낌이죠. 국제적으로.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철 자체가 부족해서 철근도 못 만들고, 그러다 보니까 철근 가격도 비싸집니다. 그러니까 자재를 구해서 건물을 지어야 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재 수급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돈 좀 더 줄게 해도 물건이 없어.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위례 같은 데는 초등학교를 짓고 있는데 그 초등학교의 건설이 지금 중단됐대요. 무슨 소리냐면은 철근이라는 거는 건물의 뼈거든요. 뼈를 먼저 넣고 나서 시멘트, 콘크리트라는 살을 붙여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뼈가 없어. 학교를 지어야 되는데 철근이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철근 없이 그냥 콘크리트 발라요? 그럼 무너지는데? 그러니까 철근이 없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 공사 그냥 중단이야. 그냥 스탑입니다. 스탑. 뭐 할 수가 없어. 그냥 청소만 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지금 학교를 지어가지고 내년에 개교를 해가지고 애들을 받아야 되는데 좀 철근이 없어서 건물이 못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러다가 이거 개교 못한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년에 애들 다른 학교 가가지고 수업 듣다가 2학기 때 아니면 그 다음 학기 때 전화가 와야 돼요. 그냥 그럴 정도로 지금 철근이 부족하다. 그런데 지금 철근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시멘트 가격도 지금 상승을 하려고 한다고 합니다. 무슨 소리냐면 시멘트를 만들려면 석탄을 떼야 되는데 이 석탄 가격도 엄청나게 비싸지고 있대요. 그러니까 지금 전 세계적으로 원자재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기간에 전 세계적으로 수요가 늘어나고 있는 거죠. 억눌렸던 수요가 갑자기 지금 폭발적으로 늘어나니까 원자재에서부터 지금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자, 원래라면은 12개월 동안 천천히 나갈 물건들이 전 세계적으로 같이 단기간에 지금 쓰려고 하니까, 작년에 누가 차를 바꿨어요. 외부를 나갈 일이 없는데. 그래서 내년에 차를 바꿔야겠다 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진짜 내년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자, 그러면 이제 차 바꿔야지 라고 하면서 전 세계인들이 다 같이 차를 주문하고 있는 거예요. 반도체도 바꾸고 건물도 짓고, 야, 우리 이제 건물 지어야 되는 거 아닌가? 야, 이제 사람들 이제 슬슬 이제 외부 활동하면 건물 먼저 짓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건물 한 2년, 3년 걸리는데? 야, 그러네. 야, 지금 야, 철근 준비해라. 철근 가져와, 시멘트 가져와. 이제 건물 짓자. 전 세계적으로 다 한다. 그러니까 지금 난린 거죠. 그런데 지금 정부 기관에서 연구 자료들을 보면은 그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서 우리나라의 경기도 지금 회복되고 있어. 무슨 소리냐면은 작년에 억눌렸잖아요. 근데 우리가 좀 그래도 좀 선방했죠. 확진자 수가 좀 적게 나와서 선방해서 유럽이나 뭐 미국처럼 어마어마한 마이너스를 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선방을 했는데 그래도 눌려 있었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올해는 뭔가 폭발적으로 성장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소비도 좀 늘어나고 건설도 다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고, 뭐 사람들이 차도 바꾸고 선박 수주도 막 많이 되고 반도체도 지금 다시 호황으로 가고 하니까 우리나라 경제가 좀 잘 성장하겠구나. 왜냐면 우리나라는 수출 주도 국가인데 전 세계적으로 소비가 늘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물건이 많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나라에서 막 열심히 갖다 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뭐 석유 같은 것도 정제해서 다 외국으로 갖다 파는 나라인데, 그러니까 원자재에서 시작된 물가 상승이 지금 있는데, 그거를 또 다행스럽게도 이 제조업 수출 국가인 우리나라는 약간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거예요.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만큼 우리는 수출이 늘어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한국은행에서 올해 GDP 상승을 4% 정도 예측을 했어요. 그 말은 뭐냐면 작년 대비 올해 단순히 그냥 우리나라의 국가 경제가 4%더 커진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이 좀 더 많아진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수출액도 계속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어요. 특히 5월 달에 엄청나게 늘었습니다. 작년 대비 5월 달에 지금 급등했거든요. 그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 이제 본격적으로 뭔가 수출을 해가지고 돈을 벌어오는 게 뭐 거의 지금 약간 초입인 것 같아. 지금 이 우리나라의 분위기를 보면요. 그 말은 뭐예요? 물가는 상승하지만 그만큼 우리나라에 돈도 많이 벌게 되는 거죠. 우리나라는 수출과 수입이 있는데 지금은 수입보다 수출이 더 높아진 지가 한 1년 됐거든요. 그러니까 나라의 돈은 계속 쌓여간다. 그런데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돈을 많이 풀었잖아요. 돈을 많이 풀었고 경기를 부양하려고 했는데 부양이 되고 있어. 부양이 되고 있고 갑자기 수출이 더 잘 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막 물건이 품귀가 되고 있고 원자재 값은 상승하는데 그만큼 우리도 제조업으로 통해서 돈을 많이 벌어오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지금 걱정되는 거야. 뭐예요? 야, 이거 어떡하지? 자, 이거 지금 보세요. 자, 지금 막 돈을 많이 풀어놨잖아요. 저금리로. 근데 수출이 막 너무 잘 돼. 우리나라에 막 돈이 계속 쌓여. 그럼 어떻게 됩니까? 실물로 갈 거 아닙니까? 돈이 어쩔 수 없이 실물로 가게 됩니다. 집으로도 갈 수 있고 땅으로도 갈 수 있고 뭐 아니면 뭐 밥값, 뭐 물건값 자체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지금 올해인가 농수산물 있죠. 그 채소 뭐 이런 것들이 거의 20% 가까이 올랐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지금 마트에 가면은 채소값이나 과일값들이 많이 올라가지고 야 이거 물가가 지금 너무 올랐다라고 지금 체감을 하게 되는데 전반적으로 물가가 올라버리는 거예요. 물건 개수는 그대로인데 우리나라에 돈이 계속 쌓여버리면 물건 값이 올라갈 수밖에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한국은행에서 고민하고 있는 거야. 야 이렇게 물가가 올라가면은 안 된다. 이 물가에 맞춰가지고 금리도 같이 올려줘야 되는데 금리를 올리려니까 좀 부담스럽죠. 왜냐하면 아직 우리나라는 지금 코로나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여기서 금리를 올리면 전방위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경제에 타격을 주게 되는 건데 여기서 이걸 하는 게 맞을까? 그래서 이번에 안 올렸죠. 근데 아마 하반기에는 살짝 올린다 만다 뭐 이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했잖아요. 우리나라 제조업도 호황이라고. 그리고 특히 IT 기업들도 지금 잘 나가고 있죠. 우리나라에서 이제 대기업 IT 쪽, 그러니까 뭐 카카오나 네이버 이런 데들도 최근에 제가 이제 지인을 통해서 들었는데 연봉을 대폭 올려줬대요. 그러니까 인재를 뺏어와야 된다. 인재를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야 쟤네 회사에 있는 애들 데려오자. 근데 지금 IT가 지금 호황이니까 지금 빨리 뭐 인재를 확보해서 더 사업을 키워야 되는데 인재들이 한계가 있으니까 그럼 우리 좀 돈 좀 더 줄까요? 해가지고 연봉들이 막 지금 1억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카카오 쪽에서는 평균 연봉을 1억을 찍은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뭐 그게 뭐 그 스톡 옵션이나 뭐 주식이나 이런 거 상여 같은 걸로 준 것도 있지만 아마 그렇게 인재 확보 차원에서 많이 올려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이버도 안 되겠다. 쟤네도 올리면 우리도 올려야지. 안 그러면 유출되니까.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자 쪽에서도 IT잖아요. 삼성전자 IT 직원들이 야 우리 저 좀 카카오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저희 뭐 토스나 뭐 이런데 뭐 지금 IT 기반 금융 계통으로 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이러고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뭐예요? 제조업 IT 기반 쪽이 우리나라를 사실 먹여 살리는 그런 기업들인데 이쪽이 지금 호황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상승한다는 건 뭡니까? 아까 말했듯이 금리를 좀 올려야 된다. 돈이 너무 많이 풀리면 물가 실물 경기가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 속도를 잠재우려면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이 금리를 올리려니까 부담스러워요. 그래서 안 올리고 있는데 제조업 IT 쪽은 막 돈을 막 벌어오고 있어. 나라에다가 계속 통장에다가 달러를 막 저장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금 그 직원들은 어떤 생각입니까? 아니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는데
설마 임금 동결? 이게 말이 될 것 같습니까? 우리 회사가 이렇게 잘 나가고 있는데 임금을 동결한다?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번에 물가도 상승하는데 임금은 더 많이 올려줘라 라는 그 수요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연적으로 이미 고액 연봉자들인데 이 사람들이 연봉이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물가가 상승해서 금리가 올라가니까 이제 이 시장의 돈이 줄어들어서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내고 못 버틸 거다라는 생각들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다. 아닐 것이다. 왜냐하면 그에 맞춰서 제조업, IT 쪽에서는 연봉 상승이 많을 것이다. 그러니까 금리가 올라가서 이자가 늘어나는 것도 있지만 임금도 올라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금리 인상이 제한적인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IT 기반 쪽이 이 연봉이 좀 높은데 여기는 평균 연령이 엄청 낮아요. 그러니까 이 젊은 회사들의 고액 연봉자들이 대부분 20, 30대일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리고 무주택자일 가능성들도 높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지금 고액 연봉으로 늘어나는데 또 사내 커플 아니면 IT 계열에서 같이 결혼해버리면 연봉이 1억 5천, 2억을 찍는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무주택자인데 이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것이냐. 이게 올 한 해를 보는 그 어떤 포인트겠죠. 그러면 제가 봤을 때는 금리가 올라가니까 집을 안 사겠다라는 사람들도 뭐 일부 있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것보다는 연봉 1억 5천, 2억 정도 찍는 맞벌이 30대 무주택자라면은 집을 살려고 할 가능성이 높다. 왜 그러냐?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리는 없어요. 전세도 올라가고 월세도 올라가고 있는데 그리고 이 사람들은 서울에 살아야 되고 안 돼도 판교나 뭐 광교나 수지 정도는 살아줘야 돼. 아무리 못해도 강동구, 뭐 동작구, 뭐 성동구 뭔가 이 강남권 인근에서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지금 전세 상승과 월세 상승을 얻어맞고 있는 무주택자들이란 말이죠. 그러면 이분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그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앞으로 공급이 대규모로 돼야 돼요. 이 지역에 대규모로 되니까 조금만 기다리면 이제 나도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확신이 들면 되는데 지금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뭐 어디 공급되는 데가 있습니까? 지금 뭐 경기도 수도권에 미분양 아파트 있나요? 아예 없죠. 씨가 말랐습니다. 그러니까 뭐 시골에 지어놨든 어디에 지어놨든 분양 자체는 다 미분양이 없어요. 수도권 쪽은. 그러니까 공급이 안 되는데 전세나 월세 상승은 지금 뭐 계속되고 있고 조금 있으면 계약 종료되는데 주인들은 전세 3억 올려주실 거예요? 아니면은 저 실거주할 거니까 나가주세요. 이렇게 지금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있는 상황에서 이 사람들이 가만히 있을 것이냐. 금리가 올라간다고? 금리가 올라가면 얼마 올라갈까요? 0.5% 정도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자가 뭐 15만 원, 20만 원 정도 늘어나는 건데 그게 무서워서 안 살 것이냐. 임금 상승도 있는데. 그래서 아마 사러 들어올 것이다. 그런데 문제가 있죠? 지금 여당에서 뭘 합니까? 대출 규제를 조금씩 지금 풀어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양도세 비과세 기준을 높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무주택자들도 집을 살려고 할 거지만 이 1주택을 가지고 있는 고액 연봉자들도 있을 겁니다. 이분들도 지금 또 야, 그럼 어떻게 한 번 더 가야 돼? 한 번 더 좋은 동네로 가야 되나? 라는 고민들을 하고 있겠죠. 그래서 방송을 보는 분들이 판단을 할 이야기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이번 하반기는 상승할 상황이고 답이 없다. 진짜 답이 없고 이 상황에서 금리가 올라가는 거는 뭐 부차적인 얘기죠. 그러니까 상승의 폭을 조금 낮출 수는 있겠죠. 낮출 수는 있겠지만 이거를 하락세로 전환시키기에는 너무나 미약한 정도다. 상승을 시킬 만한 건 거대한 파도인데 금리 인상이라는 기준금리 0.25에서 0.5 정도 올릴 수 있지 않을까요? 라는 거 정도로는 사람들이 무서워할 상황은 아니다. 그리고 과거부터 지금 몇 년째 대출 규제를 해오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대출 때문에 엄청난 타격을 입을 분들은 오히려 적어요. 오히려 적고 저가주택에서 오히려 그런 일들이 있지 뭐 8억, 12억, 15억대에서는 대출 비율이 워낙 낮아가지고 금리 때문에 힘들 사람들보다는 오히려 지금 뭐 전월세가 높아져서 집을 사야겠다고 오는 고소득 젊은 부부들이
오히려 더 이 시장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